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자로 오랫동안 절 힘들게 해오고 마음속 깊이 상처를 남겨줬던 친구를 감옥에 쳐넣은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니 앓던 일을 뺀 것처럼 속이 후련하네요. 그 사연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야, 혁재야, 너 미쳤냐? 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 다른 놈들은 다 나한테 설설 기는데 대체 뭘 믿고 까부냐고 이 친구야. 선생한테 몰래 꼰지르면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냐? 교무실에서 내 돈 받아 처먹는 인간들이 몇인데 뭔 깡으로 그랬는지 드러나 보자. 깡이고 뭐고 네가 말하는 것 중에 엉터리 아닌 게 없으니까 그러지. 시험을 대신 치고 네 이름을 쓰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새끼야, 내가 공짜로 해달래. 10만 원 준다고 하잖아. 너네 엄마 가난해서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부까지 한다며? 그럼 시험 한 번에 10만 원이면 얼추 타산 떨어지는 거 아니냐? 계산이 잘 안 되나 본데 대리 시험 치다가 들키면 정학까지 당할 수 있는 문제거든. 너야 백이 있으니까 유야무야 넘어가겠지만 나는 인생이 아예 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10만 원이면 너무 짠 거 아니냐? 한 10억이면 모를까? 아, 요즘 내가 저혈압이었는데 이게 또 혈액순환을 시켜주네. 미친놈아. 10억? 나 1년치 술 마시고 놀러 다닐 돈 다 모아도 그만한 돈은 안 되거든? 안 되면 안 하면 될 일이지. 왜 트집을 잡고 그러냐? 내가 너 공부 좀 하고 주먹 좀 치는 것 같아서 많이 봐줬던 건 알지? 근데 이따위로 나오면 바로 찐따 계급으로 만드는 수가 있어. 손가락 아작내고 그 잘난 공부 못하게 해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 잘해. 나한테 빌 건지 앞으로 또 개길 건지. 뭐 그렇게 욕심이 많아. 10억 달라고 해도 싫대. 개기지는 말래. 시험은 또 대신 쳐달래. 어휴, 너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인생 진짜 망해도 모른다? 망한 건 네 인생이고요. 내가 아무리 추락해도 잘 나가는 사장님의 아들인데 네 수준보단 낫지 않겠냐? 네 형은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던데? 근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이게 진짜 사람 빡치게 하네. 너 사람 열받게 하는 법 따로 과외라도 받냐? 아니다. 거렁뱅이라 그럴 돈은 없겠네. 그냥 네 머리 수준 고려해서 적당한 애한테 대리로 시험 쳐달라고 하지 그러냐? 왜 자꾸 가만히 있는 날 건드는지 모르겠네. 나는 말이지, 계급이라는 게 현대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너처럼 돈도 없고 가난한 놈들이 공부 좀 한다고 까부는 거 보면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래서 막 미치겠어서 이렇게 그냥 못된 짓 해야만 직성이 풀려. 오케이? 앞으로 넌 찐따 취급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네 이름은 이제 찐따다. 전학을 하게 된 고등학교에서 알게 된 태호라는 친구는 잘 사는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모범생인 자기 형과는 달리 개망난이나 다름없는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돈 밝히는 선생은 물론 주먹 좀 쓴다 하는 애들까지도 돈으로 매수를 하니 학교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죠. 전학 초기에만 하더라도 저를 건드리지 않고 은근히 잘해주던 태호와 그의 패거리였지만 힘이 약한 애들에게 빵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샌드백처럼 다루는 걸 보다 못해 한마디를 했더니 그때부터 저 역시도 표적이 됐습니다. 자신의 시험을 대리로 치면 용서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고 그날로부터 저는 태호 패거리에게 시달리게 됐죠. 너 혹시 친구들이랑 싸웠니? 대체 얼굴이 왜 그 모양이니? 아, 친구랑 싸운 건 아니고 오다가 깡패들을 만나서 돈 없다고 하니까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라길래 그래서? 맞느니 돈을 주고 말지. 그걸 또 버티고 있었던 거니? 엄마가 내 용돈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지 뭐. 앞으로는 내 용돈은 내가 알아서 벌어서 쓸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서라 아서. 너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일까지 하게 만들겠니?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엄마 눈물 닦아주는 게 나한테는 최고로 기쁜 일이야. 그러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알겠니? 여기 식당 이모가 떡볶이랑 반찬이랑 챙겨주더라. 간은 이번에 안 주셨네? 난 간이랑 염통이 좋던데. 엄마가 미안. 아빠가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 도망가지만 않았어도. 그럼 너도 좋은 학교에서 착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었을 텐데. 괜히 네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너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구나. 그렇게 따지면 아빠 안 만났으면 나 태어나지도 않았지. 그리고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자, 엄마. 대신 건강 챙겨야 하니까 지금보다 일은 좀 줄이고. 식당 일만도 버거운데 왜 청소일까지 하고 있어? 엄마가 요령이 있어서 많이 움직이면서 몸 혹사하는 것 같아도 전혀 안 그래. 운동하듯이 노동을 하니까 오히려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걸? 건강은 내가 또 타고났잖니. 너 건강한 것도 엄마한테 다 유전받은 거니까 감사히 여겨야 된다? 엄마는 낮이며 밤이며 쉴 틈 없이 일을 하면서 고생을 했고, 그런 엄마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성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구설수에 휘말리기 싫었기 때문에 태호 패거리가 저를 괴롭히고 때리는 일이 있더라도 반항 없이 묵묵히 참으며 도끼를 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반드시 성공을 하겠다는 일념으로요. 각박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것에는 공부만 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은 일이었죠. 약간의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수능 역시도 아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는 포기하고 다른 대학 법대로 갈까 싶네. 장학금도 준다고 하니까 좋은 조건이더라고. 엄마야, 네가 무슨 선택을 하건 지지하지만 서울대가 그래도 좋지 않겠니? 현실적으로 그쪽이 나중에 더 취직하기도 쉬울 거고. 대학 다니면서는 사시 공부를 해보려고. 사실 그 어렵다는 공부를 굳이 하려는 이유는 또 뭐고? 이제 좋은 대학도 가게 됐겠다. 적당히 좋은데 취직도 할 수 있을 텐데. 공부하면서 그렇게 고생해 놓고 또 공부 지옥에 들어가려는 걸 이해를 못 하겠구나. 아빠가 도박에 빠진 것도 따지고 보면 나쁜 놈들한테 사기당한 것 때문이었잖아. 돈 다 잃고 술 마시고 교통사고 난 것까지야 아빠 잘못이라고 쳐도 그렇게 만든 인간들 제대로 처벌이나 받았어? 당장 나 학교에서 괴롭히던 애들도 그렇고 법이라는 게 꼭 사람들한테 정의롭게만 돌아가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나라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좀 법이 돌아가는 걸 보고 싶어서 이걸 그냥 묵묵히 참고만 살았더니 병이 들 것 같아서 정말 안 될 것 같아. 난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구나. 엄마로서 아들이 괴로워하는 거 알았으면 그걸 위로라도 해줬어야 하는데. 엄마는 낮밤 없이 나 위해 일해왔었던 걸로 충분해.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니면 과외 같은 걸로 아르바이트 비용도 충당 가능하니까 앞으로는 정말 일 좀 줄여. 그러다 엄마까지 쓰러지면 나 정말 엇나갈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당시에는 사법고시가 폐지되기 전이었고 합격만 한다면 성공이 보장되는 길이었습니다. 아빠가 죽게 된 일이나 학교에서 태호에게 시달림을 당한 것이나 세상에는 정말 힘이 없는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괴로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체감했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도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돈도 없고 가난한 집안 출신인 저로서는 독을 품고 검사가 되기 위해 공부, 오직 공부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었던 것만 사법고시는 쉽지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사법고시에 떨어지게 되자 포기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도피 삼아 가게 됐었던 군대에서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니 사시고 뭐고 포기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도끼가 빠진 제게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병이 되어 나갔던 휴가에서 엄마를 보기 위해 청소일을 하는 병원에 들렀다가
태호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오, 이게 누구야? 찐따 아냐? 이 쇠리 이거 완전 군발이 다 됐네. 짬내가 여기까지 풀풀 풍긴다. 여전히 못 지내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다. 지태호, 넌 여전히 막 사는 것 같아서 보기가 안 좋네. 새끼, 아는 척 해줬다고 또 신나서 막 나대네. 솔직히 우리 이제 혈기 넘치던 고등학생들 아니잖아. 성인인데 때로는 참으면서 좀 그냥저냥 넘어가지 그러냐?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열받는다고 대들면 되겠어. 응? 됐으니까 갈 길 가기나 해라. 가만. 나야 형 잠깐 보러 여기 온 거라지만 거렁뱅이인 네가 이런 건물에 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설마 엄마 보러 왔냐? 혹시 여기 청소부로 일하는 중? 맞네. 표정 보니까 맞나 보네. 남의 인생에 관심 가지지 말고 네 갈 길이나 가라고. 왜? 군인 주제에 사람 치기라도 하게? 너는 군대 안 가냐? 응. 나는 면제로 빠졌어. 고등학교 때 하도 찐따 같은 놈들 패주고 다녔더니 허리며 눈이며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고. 자랑이다. 한심한 새끼. 야, 이거 진짜 멋 모르는 놈이네. 요즘 세상엔 빽 써서 군대 빠지는 게 자랑이야. 누가 꿀 더 빨 수 있나 이런 게 자랑이라고. 그게 다 가진 놈이고 있는 놈이라는 증거고 가진 놈은 없는 놈들 더 빼앗아 줄 수도 있거든. 못 믿겠으면 네 엄마 여기서 잘리게 해줄까? 적당히 해라. 진짜 주먹 날아가는 수가 있다. 원래 물지도 못하는 개가 짖는 법이라고 그러더라. 야, 내가 인생 충고 하나 제대로 해줄게. 혁진? 뭐 이름은 됐고 찐따야. 네 주제에 맞게 살아. 괜히 더 누리려다가 고꾸라지지 말고. 알겠니? 휴가를 나왔다가 만나게 된 태호는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망나니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부잣집의 도련님이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는 달리 맛있는 밥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사라진 줄 알았던 도끼가 한껏 차오르더군요. 저는 그날로부터 군대에 복귀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병장 때는 아예 법학책을 끼고 살았습니다. 공부에 지쳐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엄마가 받은 수모에 태호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악으로 깡으로 버텼죠. 덕분에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웬 경사니? 혁재야. 네가 정말로 사시에 패스할 줄은 엄마가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 열심히 하라고 일부러 그랬던 거야. 알겠으니까 일단 우는 것부터 그만 좀 해봐. 남들이 보면 초상난 줄 알겠다.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눈물도 마음대로 못 흘리겠니? 이럴 게 아니라 적금을 깨서라도 너 현수막부터 걸자. 이거 동네의 자랑이잖니. 그치, 혁재야? 어차피 친한 이웃도 별로 없으면서. 그리고 사법고시 패스는 시작일 뿐이야. 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검사도 되지. 변호사로 살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꼭 그렇게 범죄자들 잡는 힘든 일을 해야겠어? 솔직히 나는 지금도 좀 많이 화가 나 있거든, 엄마. 엄마나 나 같은 사람들도 화 낼 줄 알고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듯이 대하는 인간들이 너무 화가 나. 길가에 있는 작은 개가 달려들어도 기겁을 하는 게 인간인데. 그것보다 훨씬 강할 수 있는 인간인데도 물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난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다. 앞으로 또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너라면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 걱정하지 않으마. 사법고시를 패스한 이후에도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활자로만 배우던 것과 실제가 많이 다른 것도 문제였지만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친구들은 하나같이 똑똑한 이들 뿐이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를 악물어야 했거든요. 가끔씩 흘리는 코피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안도감마저 느끼며 열심히 연수를 받았고 몇 년 뒤에 저는 그럴듯한 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아들이라고 저만 보면 행복하다던 엄마는
태도를 바꾸어 매일같이 제게 잔소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들, 요즘에 엄마가 너 때문에 속이 타들어간다. 나이도 점점 먹어가는데 대체 언제쯤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 요즘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 인연이라는 게 억지로 만든다고 생기는 건 아니잖아. 운명의 짝이라는 게 있다면서 기다려보랄 땐 언제고 왜 재촉이셔? 내가 재촉을 안 하게 생겼니? 너 나이 이대로 몇 년만 더 지나면 훌쩍 지나서 40대 될 거 아니냐? 그때 돼서 뒤늦게 맘에 맞는 짝 만난다고 치자. 그렇다고 네가 바로 결혼을 할 성격도 아니고 연애하면서 어느 정도 알아보고 결혼할 거 아니니? 잘 안 해.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지 그래. 그럼 엄마 다 늙어 죽을 때까지 손주 손녀도 못 볼 거 아니냐 이거사. 왜 엄마 맘을 몰라주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앉았어. 그러지 말고 엄마 말 좀 들어봐라. 영수 엄마 친척 중에 과일 농사를 크게 하는 분이 있거든. 거기 따님이 그렇게 이쁘고 참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한번 만나라도 보라고. 저번에 사진 보여줬잖아. 너무 예뻐서 내 스타일 아니라고 대답해줬고. 남들은 예쁜 마누라 못 얻어서 난리인데.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니? 결혼을 하기 싫으면 결혼하기 싫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해. 응, 맞아. 결혼하기 싫어.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야. 아이고, 엄마 눈물을 닦아주는 효자인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보니 이런 불효자가 따로 없구나. 남들은 검사 아들 뒀다고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겠다 이러는데 이게 무슨 행복이니? 잘난 아들이 독신으로 늙어 죽겠다고 아주 고사를 지내는데 이 엄마가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살란 말이냐? 알겠어. 이번 사건만 끝나면 내가 조만간 선을 보든지 할게. 또 말로만. 응? 말로만? 말로만 아니라 진짜로 명절 때 보러 갈 거니까 음식 너무 많이 차리지는 마. 저번에 남아서 준 튀김이며 전들 아직까지 냉장고에 그대로 있다. 결혼을 하라고 재촉하는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도 했고 아직은 배우자를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루고 있었던 사건에는 연애 기획사의 연습생이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CCTV도 없던 연습실 내에 일어났던지라 마땅한 증거나 증인이 없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중이었는데요. 증인이 되어줄 것처럼 굴던 기획사의 매니저 직원은 도중에 말을 바꿔 증언을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장민욱 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연습생분이 신고하러 왔을 때 같이 왔었고 아는 것들에 대해서 모조리 증언하겠다면서요? 녹음 파일까지 갖고 있다면서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 겁니까?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제가 착각을 했었던 거라서 그러죠. 피해자가 미성년인데 한두 번 건드린 것도 아니라서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면서요? 이보세요, 검사님. 솔직히 검사님이야 인생에서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일개의 로드 매니저일 뿐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대들 수 있을 만한 깜냥이 아닙니다. 양심이니 뭐니 그런 거 지켜봤자 대체 뭐 얻는 거라도 있습니까? 저한테 실질적으로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다치기밖에 더하냐고요. 다치다뇨? 설마 협박당하신 겁니까? 돌아가세요. 하여튼 저는 더 할 말 없으니까요. 몇 번씩이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민폐네요, 솔직히.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뭔가 알고 있는 티를 내시니까 저로선 그만둘 수가 없네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도 양심 그런 거 그렇게 영양가 없는 말이라는 거 잘 압니다. 지켜봤자 오히려 손해만 보고 융통성 없다. 왜 나대냐 이런 말만 듣는 편이었고요. 그래도 검사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뻔히 범죄 저지른 놈들 돌아다니고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쳐넣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일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와서 민폐 끼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한테 엿먹인 놈들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검사된 놈입니다. 복수요? 검사님이요? 네, 지금도 옛날에 저 괴롭힌 놈들한테 두들겨 맞는 걸로 매일매일 악몽도 꾸고 있고요. 양심이니 뭐니 그런 말로 안 건드릴 테니까 제발 저랑 같이 한번 세게 물어주시죠. 절대 못 물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 마음대로 개무시하는 놈들한테 언제까지 무시 당하실 겁니까? 검사님, 그럼 제발 끝까지 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저요, 협박당했습니다. 이거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 어디 산속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당했다고요. 기획사 사장 그놈이랑 같이 붙어먹는 놈이 있는데 조폭들이랑 같이 다니거든요. 뒷배 믿고 떵떵거리면서 사람 무시하는 것들인데 너무 무섭고 분해서 제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요. 그런 놈들 감옥에 쳐넣으셔야 잠도 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아우 씨. 전 잘못한 거 없는데 제가 왜 참아야 하냐고요. 검사님, 꼭 좀 그 자식들 다 감옥에 쳐넣어 주세요. 증거는 제가 다 드릴 테니까요. 심지어 그 뒷배라는 놈이 저지른 뺑소니 건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뺑소니 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지사장이라고 여자들 끼고 조폭들 거느리면서 돌아다니는 유명한 놈인데 그 인간이 예전에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 친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녹음 파일은 없긴 한데 대신 감옥 간 애가 제 친구니까 같이 설득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무엇이냐? 외국 영화 보면 사법거래인가 그런 것도 있던데 검사님이 힘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일이 갑자기 커진다 싶었는데 그것은 제게 오히려 행운이었습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기획사 사장의 뒷배로 있던 지사장, 뺑소니 사건을 저지르고 부하에게 덤터기를 씌운 그 지사장이라는 인물이 다름 아닌 저의 원수나 다름없는 동창, 지태우였기 때문이죠. 일사천리로 뺑소니에 대한 녹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고구마 줄기를 캐듯이 잡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캐고 들어가자 밑도 끝도 없이 범죄의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욱 씨, 덕분에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네요. 기획사 사장에 접대받은 인간들까지 깡그리 다 감옥에 쳐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민욱 씨랑 연습생 친구가 용기 내준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검사님. 친구 도와주고 한심하게 포기하려던 저 잡아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요즘에 체중도 늘고 법 공부도 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아주 충실합니다. 사람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네요. 이제 일망타진할 일만 남았는데 잘 증언해 주실 수 있죠? 제 나름대로도 추가로 증거될 만한 거 많이 알아놨거든요. 증인도 더 확보했고. 조만간 카페에서 한번 보시죠, 검사님. 이번에는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이제 다 잡은 거나 다름없고 민욱 씨도 위험하니 조심히 있으세요. 카페는 위험하고 있으신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추가적인 증거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저는 직원이 숨어있던 거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서 놀랍게도 태호를 만날 수가 있었죠. 제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전혀 짓지 않는 걸 보니 태호가 나름 이 문제로 인해서 조사를 해왔을 거라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 큰 덩치 하나를 데리고 있는 태호가 실실 웃고 있었지만 숱한 범죄자들을 다뤄보다 보니 내심 초조해하고 있다는 게 눈에 환할 정도였습니다. 이야, 우리 개찐따? 검사가 됐구나. 검사가 됐어. 완전 제대로 출세했네. 꼴에 또 검사랍시고 양복은 입었네? 그거 기성품 같은데 얼마짜리냐? 오랜만이다, 지사장. 지사장? 너가 어떻게? 아, 또 어디서 이상한 소문 듣고 나 캐고 다녔나 보구나. 근데 개찐따. 아니, 혁재야. 우리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보자. 난 네가 왜 열심히 해서 검사까지 됐는지 그게 딱 동기가 보이더라고. 그 지점을 우리가 얘기해보면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걸랑. 동기? 사이좋게?
엄마는 식당 일에 청소부에, 듣자 하니 아빠는 도박하다가 사고로 죽기까지 해. 내가 너 좀 파봤는데 아주 인생이 파란만장했더만.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했다면 당연히 동기가 뭐겠냐? 돈 아니냐? 이 와중에도 돈 얘기냐? 너도 참 대단한 놈이다. 혁재야, 어이 친구, 옛날에 나한테 맞고 다닌 거 검사들한테 소문나면 쪽팔리잖냐? 나한테 처맞았던 것부터 샌드백 신세였던 거 비밀로 해줄게. 그러니까 기획사건은 조용히 넘기자. 잘만 하면 내가 또 너한테 용돈도 줄 수도 있고. 이게 이제는 검사를 매수하려고 하네. 형량을 더해달라고 아주 지랄 발광을 하는구나. 아우, 이것도 검사 짬밥 몇 년 먹었다고 말빨만 늘어가지고. 그래, 돈이 부족하다 이거네. 얼마면 되는데? 손가락으로 조용히 표시해봐. 모자라면 그냥 말로 하고. 내가 돈지랄로 너 천국 보내줄게. 응? 천국은 무슨 지랄을 하고 있네. 난 그럼 너 지옥 보내줄게. 이 새끼야. 뭐? 네가 날 무슨 권한으로? 뺑소니에 횡령에 살인사주에 폭행해. 야, 열거하는 것도 힘들다. 그냥 조용히 서로 따라와라. 그리고 여기 증인집 근처에는 왜 왔냐? 뭐 협박이라도 하게? 야, 조져. 얼씨구 미친놈. 태호와 옆에 덩치가 같이 달려들며 주먹을 휘둘러 왔지만 몰려다니며 사람 협박이나 하는 것들에게 당할 이유는 전혀 없었죠. 겁도 없이 달려드는 둘을 박살내주고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감옥에 있는 친구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야, 콩밥은 맛있냐? 얼굴은 좋아 보이네? 혁재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았는지 정말 뼈저리게 알았다고. 이번엔 감옥살이 대신 해줄 사람 못 구해서 많이 힘들지? 새끼야, 나 놀리지 말고. 나 정말 여기서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너 검사잖아. 나 풀어줄 수 있잖아. 죄목이 그렇게 다 드러났는데 뭔 수로? 징역 12년 출소시키는 건 검사 할아비도 못해, 임마. 그러고 보니까 너 이제 내 이름 잘 기억한다? 찐따니 혁진이니 막 바꿔 불렀었잖아. 혁재야, 혁재 형님. 응? 제발 저 한 번만 풀어주세요. 좀만 깎게라도 해주세요. 저 정말 착하게 살아왔고요. 제가 나서서 사람들 해코지 한 적도 거의 없어요. 그렇겠지. 남 시켜서 나쁜 짓 해왔으니까. 그리고 임마, 내가 왜 네 형님이야? 내가 조폭이냐? 하여튼 이거 말하는 거 보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감옥에서 좀 더 썩고 있어. 콩밥 골고루 잘 챙겨 먹고. 수고. 혁재야, 혁재 형님, 검사님. 저 감옥에서 이렇게 썩을 수 없다고요. 형이 그럼 내 재산 다 먹을 텐데 그거 못 두고 본다고. 자신의 배경을 믿고 힘을 마구 휘둘러 오던 대가를 저의 친구는 제대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렀을 뿐이니 동정의 여지는 전혀 없었죠. 제 개인적인 복수는 하게 되어 후련하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여전히 편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저도 조금은 여유를 찾아보려 합니다. 선을 보라는 엄마의 재촉에 한 번쯤은 응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볼까 싶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